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나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집을 찾았다. 서울에서 바쁘게 지내느라 가족과는 자주 연락하지 못했지만 막상 집에 돌아오니 고향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편안했다. 부모님은 바쁘셔서 며칠간 집을 비우셔야 했고 나는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과도 만나기로 했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위해 밤 늦게 집을 나서는데 여름밤임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서늘했다.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을린 아스팔트만이 희미하게 보였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 버스를 놓친 나는 어쩔 수 없이 집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골목길로 접어드니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아니었다. 괜한 기분 탓이겠지 하고는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점점 강해졌고 발걸음도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길을 걷다 보니 내 앞에 작은 개가 한 마리 보였다. 하얀 털을 가진 어두운 밤에도 잘 보이는 그런 개였다. 개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조용히 가까이 다가가려니 개가 앞서가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그 개가 가는 방향이 내가 가야 할 집 방향과 같았다. 조금 뒤쯤 개가 멈춰섰고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에는 오래된 폐가가 한 채 있었다. 어렸을 적 친구들과 장난삼아 한 번씩 와봤던 곳이다. 개는 폐가 쪽을 은근히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마치 들어가 보라는 것처럼 순간 쓸데없는 호기심이 발동했다. 나는 개가 이끄는 대로 폐가로 발길을 옮겼다. 문은 신기하게도 열려 있었다. 암흑 속에서 나무가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내부 공간은 더 깊숙이 나를 초대하는 듯했다. 망설임 끝에 발을 들이니 낡은 나무마루가 울렸다. 내부는 흉가답게 온통 먼지투성이에 거미줄이 가득했다. 그때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한 번 휙 하고 지나갔다. 닫혀있던 창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생긴 일이었다. 찡그린 얼굴로 창문을 닫으러 다가가자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액자는 온통 먼지로 덮여 있었지만 그 사이로 뚫고 나오는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다. 분명 낯선 얼굴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었다. 순간 액자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끔찍한 착각이 들며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잔뜩 겁에 질려 고개를 돌리려는데 갑자기 그 얼굴이 미소를 짓는 것 같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도 모르게 비명도 못 지른 채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고 허둥지둥 집을 나서려고 했다. 문을 향해 급히 발을 돌리는 순간 뭔가가 내 발목을 잡았다. 비명이 터져나올 듯 말 듯 했지만 두려움에 몸이 마비되어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발목을 잡은 것은 녹슨 쇠사슬이었다. 쇠사슬은 바닥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와 나를 붙잡고 있었다. 당황한 나는 온 힘을 다해 발목에서 그것을 떼어내려 했고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다. 밖으로 뛰쳐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휘감았다. 폐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까 보았던 그 하얀 개도 사라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리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다.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고 부모님이 귀가하신 후에야 잠에서 깨어났다. 몇 주 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내가 다녀온 그 폐가가 철거된다고 했다. 오래되어 금방 무너질 것 같으니 도시 계획상의 이유로 철거한다고 했다. 그러나 철거가 시작되던 당일 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폐가 안에서 오랫동안 실종되었던 사람들의 유골이 발견된 것이다. 평생 같은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아예 찾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나는 그 이후로 더 이상 고향에 가지 않고 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내 접시 위에 누군가 놓고 간 것처럼 보이는 희고 작은 먼지 덩어리가 놓여있는 꿈을 계속 꾸고 있다. 그 하얀 먼지가 마치 그 하얀 개의 털처럼 느껴져 나는 잠에서 깰 때마다 소름이 돋곤 한다. 마치 그날 그 폐가에서 경험했던 일이 나만의 착각이 아니었던 것처럼.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밤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늘 그렇듯이 각종 게시글을 훑어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가장 무서웠던 경험담이라는 제목의 스레드를 발견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자연스럽게 그 글을 클릭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편의 섬뜩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학 시절 때 겪었던 기이한 경험을 풀고 있었다. 그때 그는 지방의 한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자취를 하며 학교 근처의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아파트는 좀 오래되어 밤이면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바람이 불면 창문 틈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그렇지만 그는 매번 치열한 학업과 아르바이트로 바쁜 삶을 살아갔기에 이런 소소한 문제들은 그리 크게 다가오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늦게까지 과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집중하던 중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그의 방 창문에 걸린 두꺼운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과제를 계속했다. 시간이 흘러 새벽 2시가 되자 피곤함을 이기지 못한 그는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다. 자리에 눕자마자 피곤함 때문에 금방 잠에 빠졌지만 곧 알 수 없는 불쾌한 느낌에 다시 깨어났다.
잠결에 초점을 잡지 못한 눈으로 방을 둘러보니 누군가가 그의 방구석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모습은 어두운 그림자에 가까웠으며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며 공포가 밀려왔고 그는 이불을 확 뒤집어 쓰고는 떨리는 마음으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용기를 내어 이불을 살짝 내리고 다시 방을 확인했으나 그 그림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혼란스럽고 무서웠지만 그는 이 일이 단순히 피곤함에 의한 환상이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다시 잠에 들려고 애썼다. 하지만 며칠 후 비슷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매번 새벽 2시가 되면 그는 그 그림자가 방을 가로질러 걸어다니는 것을 느꼈다. 갈수록 그것은 점점 더 선명해지는 듯했고 때로는 속삭이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리기도 했다. 그때마다 그는 섬뜩함에 결국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친구들에게 이 일을 얘기해봤지만 모두들 스트레스 때문이라거나 잠결의 착각일 것이라고 안심시킬 뿐이었다. 하지만 자신은 점점 더 지쳐가고 공포는 점점 현실감을 더해갔다. 결국 그 그림자가 다가오는 한계를 느낀 그는 부모님께의 아파트에서 더는 지낼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다행히 이후로는 잠잠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졸업하고 도시로 나가 일자리를 얻으며 바쁘게 살았다. 다시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의 경험은 전혀 잊히지 않았고 특히 늦은 밤 혼자 있을 때면 그 그림자가 다시 나타날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날의 게시물은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냐? 는 댓글들로 가득 찼으며 많은 이들이 역시 그와 비슷한 겪음을 나누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나는 글을 게시한 원래의 작성자가 그 이후로는 무탈하게 지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머릿속 한편에는 그 그림자가 다른 누군가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당신의 뒤를 돌아보세요. 혹시 모를 그림자가 따라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 이 마을은 오래된 전설과 괴담으로 유명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마을 외곽에 자리잡고 있는 낡은 저택과 관련된 장롱 귀신 이야기였다. 저택은 몇십 년째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주변을 지나는 것조차 꺼렸다. 그 저택에는 수십 년 전 한 가족이 살았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 가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 이후로 집은 버려진 채 방치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다. 마을 주민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자주 들려주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몇 명의 대학생들이 이 괴담의 진위를 파악해보겠다며 저택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들은 오싹한 분위기를 기대하며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겼다. 저택에 도착한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도 오래되고 부서진 문을 열고 먼지 쌓인 방들을 하나씩 둘러보기 시작했다. 저택 내부는 무너져 내린 천장과 깨진 창문들로 인해 불쾌한 기운이 감돌았다. 벽지에는 알 수 없는 얼룩들이 퍼져 있었고 바닥은 썩은 나무 냄새로 가득했다. 그러다 그들은 거실 한쪽 구석에서 커다란 옷장을 발견했다. 나무로 된 고풍스러운 장롱은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 장롱에 대한 소문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조심스럽게 장롱 문을 열었다. 하지만 장롱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몇 장의 오래된 옷가지와 먼지뿐이었다. 실망한 그들은 장롱을 다 들여다 바닥에서 무언가 미끄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멈칫했다. 모두가 쥐가 지나간 것을 상상했지만 딸깍거리는 소리는 계속해서 들렸다. 그들은 플래시를 바닥에 비춰보았다. 실제로 그곳에는 작은 문이 있었다. 바닥에 감춰진 이 문은 녹슨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학생들은 호기심에 이끌려 따로 가져온 도구로 자물쇠를 부숴냈다. 문을 열면 어둠이 가득한 좁은 계단이 아래로 이어지고 있었다.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손전등을 비춰보며 그들은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 끝에는 작은 방이 있었고 그곳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방은 온통 낡은 신문과 사진들로 가득 메워져 있었다. 사진 속 얼굴들은 모두 사라진 가족의 것으로 보였고 신문 기사들은 그 당시 그들의 실종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벽 한쪽에 적혀있는 붉은 글씨였다. 우리는 여기 있다. 떠나지 마라. 욱신거리는 불안을 느낀 한 학생이 방을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 순간 그들은 누군가의 발소리를 들었다.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다. 놀란 그들은 방 한쪽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계단에서 내려오는 한 여자의 형체를 보았다. 창백하고 무표정한 얼굴의 여자는 마치 허공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방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사라졌다. 학생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을 죽였다. 한참 후 무너질 듯한 정막이 찾아오자 그들은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 사건 이후 그들은 다시는 저택 근처에 가려 하지 않았다. 그들이 촬영한 영상과 녹음은 당시의 기이한 경험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남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 사건은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괴담이 되어 전해졌고 그 이후로도 종종 장롱 속에 속삭임이 들린다는 소문이 돌곤 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저택은 과거의 비밀을 간직한 채 외롭고 을씨년스럽게 서 있다.